마지막 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배 기자님을 부른 이유가 있는데 네. 우리 배 기자님이 청와대에서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감사패를 지난주에 받으셨다는데 네, 맞습니다. 기자가 뭘 어떻게 하면 대통령한테 감사패를 받습니까? 네. 굉장히 저도 얼떨떨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상록사 제1자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라고 엄청 카드 대란 사태 당시에 발생했던 초장기 연체 채권을 보유한 회사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네. 이재명 정부에서 그 세도약 기금이라고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해주는 이제 배드뱅크를 만들었는데 구제해주고 있는 거죠. 구제해주는. 네. 네네. 근데 거기에 포함이 엄청 오래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리가 시급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엑스에도 게시해주시고 국무회에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시면서 야. 일사천리로 해결이 됐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20년 동안 이렇게 채권 소각이 안 돼가지고 채무에 예. 시달리면서 예. 뭐 이자돈도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상간에 보니까 이걸 실제로 상록수라는 데를 운영했던 민간 배드뱅크를 운영했던 데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러 가지 이제 금융사들이 많이 있던데 네. 그 20년 동안 본인들 같은 경우 또 거액의 배당도 받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 5년간 그러니까 이제 상록수의 주주가 총 9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분 70%를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아, 저기는 제도권 금융사구나. 좀 그렇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떠올리는 대부업체 뭐 이런 그런 게 곳이랑 아니잖아요. 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상은 대부업체보다 더 표현이 좀 악랄하게 추심을 해왔던 곳이거든요. 야, 악랄하게 추심도 했어요. 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실제 그 상록수를 한번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없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지분 구조 때문에 좀 수면 아래에 있었던 회사인데 이 상록수를 상대로 채무자 대리 소송을 많이 해본 변호사님이 또 계세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분을 찾아서 이제 연락을 드려봤더니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와라 하셔가지고 직접 만나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부 업체들도 초장기 연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좀 못 갚을 것 같다면 일부 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갚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만들어줘서 네. 그런 식으로 일부라도 회수를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 금융사들의 지분이 70%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조정을 해주지 않는. 아, 채무 조정을 안 해주는. 그러니까 좀 단서들이 있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상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면 절대 조정을 해주지 않는 뭐 그런 식의 추심을 이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 대부업체와 비교해도 추심 강도는 최고였다고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상록수가 실제로도 문제가 있는 회사였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두고 이 보도를 두고 약탈적 금융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그 말씀을 하신 게 그 약탈이라는 게 그런 식의 행태를 두고 한 얘기인 것 같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금융권의 화두가 두 가지인데 뭐 많이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이 있어요. 그럼 포용 금융은 뭐 중저 신용자들한테 자금 공급을 늘리고 뭐 이자도 좀 깎아주면서 중저 신용이 좀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뭐 이런 포용적인 마인드를 장착을 하겠다는 건데 실상은 뒤에서는 대부업체 같은 곳을 운영한 지분을 가지고 통해서 배당도 받고 하고 있었으니 네. 그런 식의 지적을 받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맨 처음에 보도한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X의 그런 글을 이제 기사를 인용해 가지고 이런 걸 왜 못 챙겼는지 예. 그런 말씀하셨을 때 네. 좀 어떤 생각 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걸 처음에 봤을 때 네, 그 X에 올라온 네. 글을 봤을 때 내 아. 보도를 가지고 네. 대통령이 이렇게 네. 게재를 해주면서 야 이거 문제다고 했을 때 좀 네.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게 사실 그 후속을 준비를 이제 하잖아요. 이게 저희가 당일날 갑자기 피드백이 오전 8시에 갑자기 기사 나오자마자 바로, 네. 저희가 그 왜 온라인 기사는 오전 6시에 맞춰서 출고를 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후속 기사 못 쓰지라고 이제 이런 고민들을 개인적으로 기자로서 그런 고민 아이템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해되는데 네. 지금 네. 기자들은 또 아이템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이거를 굴려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함께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반응을 보여주시니까 반응을 보여서 폭탄을 거의 투하를 한 격이니까 야 이거 바로 다음 기사가 바로 써져 그냥 보니까 그렇게 저절로 써져, 그러니까. 그렇게 네. 이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보도가 많이 힘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네. 아 그리고 대단한 게 이 보도 이후에 상록수는 청산 절차 들어간 게 맞아요? 맞습니다. 당일에 바로 네. 그랬고 실제로 11만 명, 예. 8,450억 원 규모의 채권이 정리됐다는 게 맞아요? 네, 지금 그 정리를 위해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국무회의가 끝나고 각 개별 금융사들 있지 않습니까? 음. 이제 각 보도자료를 이제 내면서 우리 매각하겠다, 이제 동의를 하겠다, 네. 매각하겠다라는 입장들이 다 나왔고 아 회사별로 회사별로 다 네. 나왔고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오후에 전부 소집을 해서 이거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대박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오후 한 뭐 4시 이후에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그러면은 이거는 세도약 기금에 넘기고 나머지는 뭐 캠코에 정부에 넘긴다라는 네. 뜻을 모았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취재후일담을 개인적으로 들은 건데 전해진 얘기로는 그날 당일날 대통령이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X에 게재한 이후에 네. 우리 정부에서 상당히 높은 분한테 직접 전화가 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허겁지겁 맞습니다. 좀 어떻게 된 맞습니다. 건지 설명 좀 해줘봐. 아, 네. 네. 이게 제가 오늘 같이 못 나온 주인공이 한 명 있어요. 김경민 기자라고. 동료 기자, 예. 네, 네, 네. 김경민 기자가 이제 시작이 된 게 그러니까 부실 채권 업계에서조차 이거는 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심하다. 이렇게 오래된 채권을 이렇게 장기간 출심하는 건 심하다라는 걸 이제 김경민 기자가 캐치를 해와서 취재가 시작이 됐던 건데 그래서 저한테 온 거는 아니고 굉장히 이제 고위직에 계신 분께서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 아 기자한테 네, 설명을 직접 들어야 되는 설명을 들어야 되는 오전 대통령이 불호령이 네, 떨어졌으니까. 네. 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는 걸 하면서 이제 저희끼리도 이제 막 하면서 이슈가 이렇게 화두가 됐었죠. 단톡방 이런 데서. 네, 네. 야 진짜 그 대단한 것 같고 저는 그 초도에도 말했지만은 대통령 명의로 기자한테 감사패 준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였던 내용들을 보도함으로써 세상을 바꿨기 때문인 건데 그 사각지대를 이제 찾아내는 과정도 사실 대단하게 이제 심혈을 기울였을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도 상당 부분 놀랐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네. 계속 받게 되는데 그 앞으로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을 계속 또 추가로 취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네. 지금 이렇게 이 상록수가 문제가 됐던 게 그 제도권 금융 회사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계속 초장기 연체 채권을 추심하고 거기에 따른 배당을 받고 이런 구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유사한 회사들을 금융당국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도 또 나름의 후속으로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유동호 회사 다른 사례는 없는지도 또 추적을 좀 해보고 있고 또 지금 세도약 기금에 포함되지 못한 뭐 대부업체들 가입 이게 자율협약이거든요. 네네. 세도약 기금이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대부업체들 어떻게 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정부가 이 내용을 발견 못하고 언론이 보도해서 바꾼 건데 네. 정부가 진짜로 모를 만해서 모른 거예요? 아니면 세도약 기금이라는 걸 하면서도 이제 이 상황을 모를 수밖에 없었다고 솔직히 기자로 느끼는지 네. 그냥 누군가는 아는데 그냥 이렇게 그 대강 넘어갔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판단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세도약 기금이 출범하지 않았으면 상록수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채권이었다 보니까 오랜 기간 계속 수면 아래에 있었는데 10년 전쯤에 한번 소환이 된 적이 있어요. 언론에 잠깐 드러났던 아, 적이 10년 있어요. 전에? 네, 이제 박근혜 정부의 배드뱅크, 이재명 네. 세도약 기금 같은 국민행복기금이라고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상록수가 보유한 채권을 좀 가져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금융당국도 이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되잖아. 다 성과잖아요. 규모를 키워야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주주들의 반대로 그 상록수 채권을 인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부가. 그러다가 이 금융당국의 관심도가 서서히 떨어지는 거죠. 관심이 점점 떨어지면서 수면 아래에 내려가 있다가 이번에 이재명 정부 세도약 기금이 출범하면서 아하. 그때 이제 다시 또 가져와야겠다. 물밑에선 하고 있었는데 금융당국 전반적으로는 이런 부실 채권이나 이런 데 관심이 그간에는 없었던 없었다. 거죠. 네, 네. 네, 네.